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이성 역사 독립군입니다. 아, 참, 삶이 어렵습니다. 삶이 힘들어요. 정말 서민들의 삶이 언제 좋아질 수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가 닷대 부사놓은 우리나라 서민들의 삶을 오늘 민주당의, 정확하게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새로 뽑혔습니다. 방금 말이죠.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제가 드리는 10가지 정책 조언이라고 오늘 방송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10가지 정책 조언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번 대선은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다른 후보는 법기술을 엄청 쓰고 막 온갖 난리굿을 쳐봐도 이재명 후보에게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재명 후보에게 대선 후보께 드리는 10가지 정책 고언입니다. 고언. 네. 고언. 백이성 역사 독립군입니다. 오늘로써 37일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오래 갑니다. 오늘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오늘 아침에 교회에서 제가 들었던 말은 날이 너무 빠르대요. 1년에 벌써 4월 27일이다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아니 집사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길래 그렇게 날짜가 빠릅니까? 그랬더니 회사에 다닌대요. 그러니까 계엄 이런 거는 상관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 위에서 알아서 하겠죠 이래. 참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그분이 나를 이래 보더니 집사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래서 내가 유튜버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무슨 유튜버를 하십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이분이 한덕수를 지지하거나 노무현을 한동훈을 지지하거나 하면 이거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백이성 역사 독립군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검색을 해보더니 자기하고 정치적 색깔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구독을 눌러주었습니다. 천만다행한 일이죠. 분당에서 말이죠. 제가 오늘 포춘 쿠키를 하나 뽑아보니까 오늘 만나는 사람이 당신에게 중요한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조언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백이성 강사에게 인 줄 알았으면 계엄이 윗사람이 알아서 한다 이런 말은 안 할 걸 저보고 굉장히 후회를 하더군요. 그래서 전 줄 모르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 국민들에게 작년 12월 3일에 그 계엄령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정말 피맺힌 정말 절규에 찬 그런 사건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떠올리기에는 지금 일상이 또 여전히 돌아가니까 그분은 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그분이 민주진보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우선 대선 후보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재명이죠. 이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까? 그분은 도대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싫다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을 모른다. 나는 이런 사람을 처음 봤다. 나는 대한민국에 쭉 살아왔다. 아, 저 사람이 이재명이냐. 이런 사람은 죄송하지만은 방송을 끄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제가 방송으로 이 정의를 외친다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수도권 강원 제주에 했고요. 뭐 91%, 90.40% 뭐 재외국민에서 제가 놀랐어요. 98.69%. 대단하더군요. 전국 대의원이 85.10%. 전국 대의원은 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이재명 최종 득표. 이재명 89.77%. 이거는 뭐하러 경선을 합니까? 정말 이 정도면은 경선 안 해도 되잖아요. 김경수, 김동연. 그런데 뭐 경선은 꼭 해야 되니까 경선을 거친 후보들 중에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많은 표와 더 많은 당내 점유율을 가지고 김대중 후보가 당시에 77%였습니다. 여러분,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가 77%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표를 가져간 거는 이재명 후보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른 어떠한 후보도 나오지 못했고, 뭐 기껏 해봐야 김경수, 뭐 김동연, 그 후보의 면면을 보고도 이재명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존에 제가 오늘 여러분께 10가지를 공개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기존의 특검 법안 및 임은정 검사의 채용을 바랍니다. 뭘로? 해체 직전에 검찰총장으로. 뭐 검찰을 계속 가져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해체 직전에, 그러니까 해체하기 전에 검찰총장을 임은정을 시켜가지고 제대로 정말 자를 검찰 다 자르고 제대로 한번 정리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란죄 상설특검안, 내년 최혜병 국정조사,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탄핵소추안, 내란죄 일반 특검안, 김건희 특검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내란죄, 김건희, 상설특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를 최혜병 특검, 마약 특검 이런 거를 임은정 검찰총장을 시켜가지고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에게 만들어서 아주 효과적으로 한번 잘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임은정 검사. 그래서 향후에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을 성공적으로 딱 할 수 있게끔 만들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윤석열, 김건희, 그 다음에 김건희의 엄마인 최은순, 이른바 본인, 부인, 장모, 이래서 본부장 사건 아닙니까? 이 본부장 사건 손해봤다면 김건희, 최은순 23억의 수익이다. 법정 최고형 집행이 필요하다. 내가 왜 이러느냐? 여러분, 김건희는 백혜룡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이 마약을 여러분 말레이시아에서 엄청난 우리나라의 전체 한 2천만 명에게 투약될 수 있는 마약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거를 세관 직원들이 보호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했거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마약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백혜룡, 그 다음이 두 번째
박정훈, 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박정훈 말고, 그 다음에 뭐야? 최은순이 운영하는 온요양원의 실체. 요양원이 부정부패 비리덩어리다. 이거 특히 최할머니라는 분이 설사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은순이 직접 관여해서 병원을 안 데려갔대요. 그래서 죽었대요. 최할머니라는 분이. 이러면은 간접살인죄를 적용해서 법정 최고형까지 때려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윤석열은 내란죄, 김건희도 내란죄, 그리고 플러스 마약죄, 최은수는 내란죄가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내란죄도 포함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온요양원의 최할머니 간접살인사건, 요 세 개를 들어서 저는 요 세 명에게 반드시 국가를 개인의 사익수단으로 활용했던 이 세 명, 온 국민을 짜증나게 만들었던 이 세 명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언도할 것을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앞에 임은정 검찰총장이 들어서서 기소청으로 전환되는 거, 그리고 각종 특검 사안 등을 통과시켜서 제대로 특검을 붙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 본부장 3명에게 제대로 법적인 책임을 물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때리는 거. 요 두 개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깨를 펴고 살 거예요. 정말. 세 번째입니다.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됩니다. 반드시 정청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장에게 이거를 직접 청구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못에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가지고 반드시 내란정당 범죄 속을 국민의힘을 해체하라. 요까지 가면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어깨를 주물러주고 안아 들어 올려주겠습니다. 제가요. 무조건. 요 세 가지를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재명 대선 후보께서 이거를 해낸다면 저는 정말 그날이 오면 제가 노래도 불러드리겠습니다. 한밤의 꿈은 아니리 오랜 고통 단후에 내 형제 빛나는 두 눈에 흘리는 눈물들 한 줄기 강물로 흘러. 이렇게 노래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반드시요. 1905년, 그 다음 60년이 지나 1965년에 을사늑약,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 한일 굴욕 외교를 통해서 온 국민이 굴욕감을 맛봤던 거, 2025년에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해체하게 되면은 그냥 끝납니다. 여기서부터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은 그 중요도는 앞에 세 개보다는 조금 떨어지죠. 한덕수 내각, 전원 내란 공범 체포 및 집행.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누구야? 이주호, 여기 조태열, 여기 유상임, 정보과학기술통신부, 여기 최상목, 여기 한덕수. 제가 이런 거 있죠. 웃고 활짝 미소 지은 최상목에 한덕수 고생 많았다. 이거 여러분 뭡니까? 여기 방송사가. TV조선이죠. 제가 일부러 TV조선 가져왔습니다.
온 국민이 제대로 열받으라고. 도대체 왜 한덕수 내각을 전원 처벌해야 되는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부 장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요 년들은 전부 다 한덕수 내각에 포함됐던 17명의 국무위원들은 전부 다 감옥으로 가야 돼요. 다섯 번째, 지역 공공의료 및 정책 의대 정상화입니다. 여기 여러분 이주호 사상 가장 무능한 교육부 장관, 내가 해도 잘하겠다, 나를 교육부 장관을 시켜주세요. 내가 해도 이주호보다는 10배로 잘할 수 있어. 진짜 정말입니다. 저를 교육부 장관을 시켜주면 10배를 잘할 수 있어요. 전국에 서울대, 가톨릭대,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여기에는 지금 서울대에 135명, 뭐 이렇게 충북대학교, 건국대학교 충주 40명, 그 다음에 충북대 49명, 당국대 천안 40명, 이런 식으로 쭉 학교하고 정원이 다 돼 있습니다. 교육부에 이 이재윤 기자가, 이거 여자입니다. 이재윤 기자. 여러분, 이재윤 기자가 서울이 826명, 강원 260명, 이런 식으로 쭉 했거든. 여러분, 이거를 현재 40개 대학교에 3,058명입니다. 이거를 2,000명을 증원하겠다고 했다가 2년 동안 그 난리를 치다가 요번에 어떻게 됐어요? 의대 정원을 동결한다라고 하는 사상 최악의 교육 정책을 드러냈죠. 이거는 의사의 수급만을 들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전체를 이 윤석열이가 얼마나 우습게 봤냐 이 말이에요. 이거하고 똑같은 게 지금 있죠. 트럼프가 하버드 대학교, 스탠포드 대학교, MIT, 여러분 콜롬비아 모든 대학교들을 우습게 알고 마구 치고 있지 않습니까? 한의대는 안 했습니다. 한의대는 포함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예, 여기 지금 보면은 경상북도하고 대구가 2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울산은 1개, 그 다음에 부산에 3개, 부산대학교에 1, 그 다음에 고신대에 2, 그 다음에 동아대에 3. 고신대가 숫자가 더 많네요. 나는 동아대가 숫자가 더 많은 줄 알았더니 고신대가 더 많군요. 네, 알겠습니다. 제주대학교는 40명. 네. 광주 2개교인데 전남대하고 조선대가 표가 똑같네. 125명. 125명. 똑같네. 네. 어이고, 참. 그 다음 6번째. 제가 역사 독립군이죠. 역사 분야 뉴라이트 흔적을 다 지원했어요. 이거는 6월 3일에 대통령에 임명되면 바로 다음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날 다 나가라 할 수 있어요. 그냥 다 탄핵시켜버리세요. 한호섭 국정상황실장. 이게 뉴라이트 전국연합실장. 김태효. 이거 감옥 가야 될 놈 이제. MB지지 뉴라이트 지식인 국가안보실 1차장. 이동관. 얘는 물러났고.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이배용 국가교과서위원회 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김용호 통일부 차관, 통일부 장관, 나종남 육사교수. 육사교수 여기 왜 들어갔느냐? 임마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주도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허동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그 다음에 여기 어디에요?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박지향,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김낙연. 얘네들은 그냥 6월 3일 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거든 반드시 싹 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에 한 명 더 가져왔어요. 여기에. 예. 이 사람 누구예요? 박선영. 요번에 지는 빼먹으면은 섭섭할까봐 그랬나? 국회에 나와서 5.18 광주민주화 항쟁에 북한 참여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른다 라는 망발을 뱉어내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뺑글뺑글 하던 이놈. 안병직 뉴라이트 재단 이사장 제가 일부러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모든 인종들이 다 뉴라이트의 안병직의 아들들입니다. 딸들이고. 아이고, 여기 보세요. 예를 들면 위안부를 동원해서 영업을 한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 대우에서 그 강의를 할 때에 한 어르신이 찾아와가지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찾아와가지고 저 위안부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며 라고 말해서 제가 그 사람은 경제학과 교수고 그 사람은 안병직 교수라는 사람으로서 국사학과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다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러더니 제가 그 다음날 잘렸습니다. 여러분. 하던 그 사람 이름을, 그 사람 표정을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바로 연결됩니다. 대일 저자세 외교 뜯어 고치기. 대일 저자세 외교 뜯어 고치기. 대통령이, 예, 여러분, 인마하고, 일본 총리하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일 대표적인 말 뭐예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게 과연 진정인가? 중일마.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에라이 나쁜 자식아. 한일 정상 오므라이스 만찬. 윤 대통령 취향 고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도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요. 윤석열 정부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른다고. 따라서 일본의 교과서는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왜곡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무방비로 뚫려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은 모두 다 특검을 통해가지고 이거를 아니면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이거를 전부 다 밝혀내야 될 것입니다. 한일 저자세 외교, 무릎 꿇는 외교 안 됩니다. 윤석열이 뭐라 그랬습니까? 100년도 지난 일을 가지고 자꾸 문제 삼는 것을 원치 않는다. 100년 아직 안 지났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는데 이제 2025년입니다. 80년 지났습니다. 100년도 전에 일이라니. 죽을라고 진짜. 트럼프한테 할 말 못하면, 8번째. 트럼프에게 할 말 못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저자세 외교가 계속 반복됩니다. 자, 트럼프 하버드 공개 저격 직후 MIT 스탠포드까지 들고 일어났다. 3개월 만에 이 버니 샌더스 여러분 미국의 상원의원이죠. 이게 여러분 미국의 코첼라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 파티인데 여기에 3개월 만에 반트럼프 시위가
확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Not my president. 어떻게? 미국의 시민들이 Not my president. 이거 뭐야? No more tariffs. No more tariffs. 관세는 더 이상 안 돼. 저는 그래서 주미대사로 혹은 외교부 장관으로 이 사람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여러분 주미대사. 트럼프하고의 인간관계가 남다르고 트럼프하고 바로 맞짱 떠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그 전에 보석이 돼서 나오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 제일 먼저 이 사람을 이 송영길 대표를 사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권해 주세요. 검찰에 의해서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죄도 없는데 잡혀 들어가서 조국, 송영길 두 사람이 얼마나 고초를 겪었습니까? 이거를 사면해 주세요. 그래서 송영길에게는 어떻습니까? 주미대사를 맡기세요. 가장 중요한 자리 주미대사를 맡겨서 내년에 11월 달에 미국 중간선거에 대응을 하십시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도록 이재명이 힘을 보태세요. 아홉 번째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고언입니다. 휴전선 일대 DMZ 개발 계획을 세우세요. 자, 휴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38선이 있고요. 휴전선이 이렇게 있죠. 우리나라는 개성을 잃었지만 강원도를 상당히 많이 6.25 때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통제선이 있어서 강화군으로부터 고성군까지는 전혀 개발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전혀 개발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안 돼요. 우리나라 국토 전체에, 우리 한반도 국토 전체에 20%나 되는 어마어마한 땅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세요. 20%의 땅을 개발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국력이 더 이상 못 커. 친환경 정책을 하더라도 우리 주도로 우리 개발 계획을 세우십시오. 열 번째입니다. 제7공화국을 위한 10차 개헌을 제안합니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국민투표 6공화국 헌법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전문, 총강,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1절 대통령, 2절 행정부, 2절 일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무회의 쭉 내려가서 헌법,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전부 다 민주시민이 유리하게 다 바꾸되 어떻게 돼? 전문, 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부칙. 자, 1843년 4월 3일 제주, 1948년 10월 여수 순천, 1980년 5.18 광주 전남, 1987년 6월 항쟁, 2017년 18년 촛불 항쟁, 2024년 25년 반계엄 국민항쟁을 반드시 전문에 반영하십시오. 반드시 전문에 이걸 다 반영해야 한강 작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강 작가가 소년이 온다는 5.18 광주민주화항쟁, 그 다음에 작별하지 않는다는 1948년 4월 3일 제주 민중항쟁을 모토로 썼거든. 이따위 인간들이 다시는 안 나와야 돼요.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김광동, 예? 이기 진실화해위원장, 박선영 제3기 진실화해위원장, 황상무. 여러분,
윤석열 정부 때에 황상무 이 4명의 공통점이 뭡니까? 5.18 광주민주화 항쟁에 북한의 소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군다든가 아니면은 아직까지 의심의 여지가 많다라고 얘기하든가 아니면 북한의 소행이니까 간첩을 소탕해라 라고 헛소리를 찌꺼리든지 했던 공직자들입니다. 이런 놈들이 다시는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의 사면권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싶더라도 우리 민주 세력이 앞으로 30년은 더 집권해야 됩니다. 사면해 줄까봐 너무 겁을 먹었어. 내가 혹시라도 5년 뒤에 4년 뒤에 또다시 선거에서 보수 세력이 승리하면 어떡해? 내가 그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최고형을 때리라는 거야. 사형을 때리라는 거야. 군법 제5조 내란 수괴는 어떻게 됩니까? 군 참모총장이 지시하는 총살형으로 다스릴 수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란 수괴는 총살한다라고 하는, 총으로 쏴 죽인다라고 하는 이 대명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10가지 조언들 여러분들 생각에 아니 저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 하시더라도 오늘은 이 10가지로 축약한 소원이니 여러분이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면 복권해야 될 사람 너무 많고 반대로 특검에서 잡아넣어야 될 사람 너무 많고 민주주의에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이거를 단죄한다라고 해서 처벌할 사람 너무 많습니다. 2026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에 내란의 힘이 해체돼서 대규모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는 90개, 여러분 90개의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제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